아, 형수님, 너무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도 잊은 채였죠.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꼭 안기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었죠.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의 동생이었고 나는 그 사람의 형수였죠. 절대해서는 안 되는 관계. 용서받을 수 없는 선택. 모두가 등을 돌릴 일이란 걸 나도 알아요. 죄책감과 외로움, 안도와 욕망이 한순간에 휘몰아치던 그 밤. 우리는 말이 아닌 몸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멈추지 말라고. 아직 끝내면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안, 조용히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조차 말라버린 채 그 자리에 굳은 사람처럼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예고도 없이 제 곁을 떠난 사람.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진우가 이렇게 허망하게 사진 속 미소만 남긴 채 떠나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 형수님,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상객 중 한 사람이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가슴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동생 주호 씨였어요. 남편과 닮은 주호 씨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어요. 1년이 넘었죠. 딸 지혜를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따로 살았지만 사실상 둘은 이혼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진우와도 참 잘 지냈어요. 왠지 그를 보는데 묘하게 진우가 겹쳐 보이며 마음 한쪽이 시려웠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무렵 조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실리?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나요.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우 형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유일한 형제지만 좋은 기억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우 씨의 눈에도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한 번씩은 꼭 둘이서 술 한잔 하던 사이였으니까요.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혹시 뭔가 필요하시면 정말 사소한 거라도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더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냐는 듯 평온해 보였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어딘가에선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군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진우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진우가 즐겨 신던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거실벽 한켠에는 그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텅 빈 집안에 제 울먹이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혼자 살던 기억조차 잊고 살아왔던 저에겐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자비 뒤 진우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호 씨였어요. 집에 가던 길에 보니 불 켜져 있길래 걱정돼서 와봤어요. 부르가는 팔소매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다 혼자 하시려고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정한 태도에 저는 한순간 멈칫했어요. 진우 형은 제 가족이에요. 주호 씨는 조심스럽게 진우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사진첩들을 상자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감정이 붙는 것 같아요. 진우의 반지를 손에 들고 그렇게 중얼거리자 주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역시 아내와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결국 버틸 수 없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외로움 속에서 눈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그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도와준 부답으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대접했어요. 강남단한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 혼자라면 저녁을 먹지 않고 지나갔을 텐데 주호 씨 덕에 끼니를 챙겼습니다. 식사 후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니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생각이세요? 형 없이 어떻게 살아보실 건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진우 곁에만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었던 건 없으셨어요? 그 질문엔 조금 미소가 나왔어요. 예전부터 조그만 공방 하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원래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형수님 손재주가 타고났잖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조금 놀랐고 그 뒤로 어쩐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호 씨는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품을 함께 정리하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처음엔 진우 유품을 같이 정리하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조금씩 서로를 위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요리를 해준 건 처음이었죠. 그는 정말 맛있게 먹어줬어요. 이런 집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 그 사람이 웃으면서 먹어주는 걸 바라본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새삼 깨달았죠. 더군다나 진우의 모습을 닮은 그가 제 앞에서 환하게 웃으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 제 눈엔 주우 씨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남편의 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퇴근하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뭐 하세요? 날씨 좋은데 나와서 술 한잔 하실래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와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했거든요. 주호 임바라스먼테 집에서 마셔요. 안주는 준비할게요.
잠시 후 주호는 손에 소주와 막걸리 한 병씩 사서 왔습니다. 우린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분위기가 물어 익어가고 있었어요. 주호 씨, 이렇게 보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요. 맞아요. 형수님,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건트롤 이호는 얼굴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주호 씨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심장을 두드리더군요. 진우와 닮은 눈동자. 술 기운 때문인지 뭔지 기품이 느껴지는 그에게 서서히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 마셔서 그런가? 덥네. 넘브로피투저러가 민소매 원피스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우린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 한 캔씩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케이지 TV를 켜자 조용한 노맨스 영화가 시작되던 참이었습니다. 화면 속 두 남녀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거의 없고 애틋한 음악만이 흐르던 장면이었죠. 너버민이 나란히 앉아 맥주잔을 맞댔습니다. 한 잔, 두 잔.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PB에선 남자 주인공이 여자의 뺨을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주호 씨와 저도 동시에 숨을 살짝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영화 유명하죠? 저는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고 그도 작은 웃음으로 답했지만 말없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거실엔 영화 음악과 맥주 따라지는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빈잔에 맥주를 따르기 위해 몸을 기울였을 때 자연스레 주호 씨의 손등과 제 팔이 스쳤습니다. 차갑던 맥주 캔과는 반대로 그의 체온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스모크지 후 그가 리모컨을 건네줄 때 그 손이 제 손등 위를 조심스럽게 지나갔고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형수님,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채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조심스러움과 함께 지금껏 보지 못했던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주호 씨, 제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낮고 아주 조금은 떨리고 있었죠. 디미어드 손 여주인공이 천천히 남자의 품에 안기고 있었고 우리 사이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조금 더 손가락을 감싸주었습니다. 우리 괜찮겠죠? 그의 속삭임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외로웠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실 안엔 단지 우리 둘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몸으로 이야기했어요. 장남의 숨결과 체온을 채웠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더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주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1년 동안 별거하며 마음속 쌓여갔던 외로운 감정이 녹아내렸죠. 그렇게 우린 긴 밤이 흐르는 동안 서로를 위로하며 조용하고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주호 씨는 제 집을 떠났어요. 주호 씨, 어젯밤 일 우리 그냥 잊어요. 아침 현관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밤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열이 친 분이와는 아니네. 그렇고 웃냐 소야도 아내 아닌만 더러 주황시여. 정원 멋지곤 친잔이 고금저도 신잔이 돌아오물 저 비영가는 버탄고주에.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벼라움을 마르만 그렇고 웃냐 쟤는 거네요. 우리 마시노 와고금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짐자는 더구는 이들 단도를 다야간요. 제옴 매더놀 우리 다루 다고 저아까 도로 조심스럽게 틴저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 그려온 거 왔어요. 전 그돌인 있고 여민 저만 과다 그인됐었고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마이네 전 매덩울 우리 바드 다고 조심스럽게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만이에 정말 그돌인이고 여민 그 이후 우린 서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주가 흘렀고 어느 날 주호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오늘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죠. 사실 저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마주한 우린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 흘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눈치를 보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상한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엠번데 형수님이랑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주호 씨의 솔직한 고백은 제 안쪽에 숨겨놨던 감정을 툭 건드렸습니다. 엠번드, 진우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주호 씨 덕분이에요. 짐이 침묵이 이어졌고 그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나도 될까요?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려는 여전히 형수와 남편의 동생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아끼고 기대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어본 것도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게 된 것도 다 주호 씨 덕분이었습니다. 우린 시장에서 같이 장을 받고 영화를 보고 나란히 걷기도 했어요. 대면 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죠. 그와 함께하는 밤은 정말 뜨거웠어요. 매일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적시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주호 씨,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우리 사이엔 어느덧 연인 같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불안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 저녁에 만나 집에서 같이 밥을 해 먹고 주말이면 연인처럼 손잡고 데이트를 즐겼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 모든 게 어색하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뭐 하셨어요?
퇴근한 주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젠 하루 일과처럼 익숙한 통화였죠. 집 정리 좀 하고 공방 관련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운동 왔어요. 좀 이따가 같이 방에서 운동할 건데 왜 해요? 오늘은 쉽지 않을걸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와 함께 하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은 듯 했죠.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장 보고 갈게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주호 씨 좋아하는 부대찌개 끓였거든요. 아시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온 주호 씨는 잘 차려진 저녁밥을 보고 고마워했습니다. 엠베의 그날 저녁도 우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저녁을 함께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 참 행복해요. 저는 주호 씨의 어깨에 조심스레 기대며 말했습니다. 주호 씨는 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기며 말했죠. 저도 형수님 덕분에 우울하지 않아요. 매리 외롭고 사는 게 지쳤었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미는 주호 씨의 아내였어요. 남편 진우의 장례식 이후 정미와는 그다지 연락이 없었어요. 정미의 남편 주호 씨와 단둘이 있는 이 시간에 그녀에게 전화가 오니 가슴이 떨렸어요. 저는 조심스레 주호 씨를 바라보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걱정돼서 정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래저래 좀 정신이 없었어. 혼자 있으니까 답답하겠지. 매일 시간 되면 점심 어때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혹시 무언가 눈치챈 걸까? 정미야,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 왜요? 언니, 요즘 이상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 일이 좀 있어서. 장미가 집요하게 묻자 결국 저는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미가 뭐래요? 주호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만나자고 해요. 요즘 왜 연락이 없냐고. 혹시 아무도 모를 거예요. 프리난 딸.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동생이 말했죠. 어머, 언니네 요즘 어떤 남자분이 자주 보이던데 좋은 인연 생기신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벌써 소문이 도는 걸까? 며칠 뒤 저는 약속대로 정미를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였지만 분위기는 왠지 무거웠습니다. 정미는 계속해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얼굴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시간이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그렇게 빨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저는 물을 마시다 깜짝 놀라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동네에서 어떤 남자가 자주 언니 집에 들락거린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온몸으로 울렸죠. 결국 소문은 정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맞나요? 정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손이 점점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죠. 언니, 진짜 주호 오빠 만나는 거야? 내 남편이랑 언니가? 정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안의 시선이 하나둘씩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정미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불이 저는 애써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정미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다른 데는 무슨, 지금 당장 말해. 언니 설마 지금 남편 떠나자마자 내 남편이랑 사랑하는 사이 된 거야?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장난해? 저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야. 조우 씨랑 나는 그냥 서로에게 위로가 돼서. 위로? 그걸 지금 위로라고 말하는 거야? 와, 진짜 역겹다 언니. 나랑 주호랑 성격 안 맞아서 별거 중이긴 해도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우리 지혜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잠시 떨어져 지내는데 그 틈에 내 남편이랑 뒹굴어?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언니고 뭐고 이제 없어.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더러운 인간인 줄 몰랐어. 정민은 끝내 눈물을 머금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개느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상황을 주호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미가 다 알아버렸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역겹다고 했어요. 자신은 보기 싫다고. 주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바 륜을 마주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둘 다 마음속에 똑같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주호 씨의 딸 지혜가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지혜의 얼굴은 무척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야? 아빠, 혹시 큰엄마랑 사귀세요? 주호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혜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전부 다 말해줬어요. 지혜의 말에 주호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미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야, 그게 아빠도 뭐라 말하기 힘든데 큰엄마는 아빠의 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지혜의 말은 날카롭게 가슴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의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설명할게. 추위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냥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지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주호 씨는 그대로 서서 닫힌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그를 감쌌죠. 그날 밤 주호 씨와 전화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호 씨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엉망이 된 것 같아요. 행복했던 3개월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주호 씨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며 지쳐가고 있었죠. 서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주호 씨의 집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미야, 들어올래?
아니, 그냥 여기서 물을게. 정미의 말투는 무거웠습니다. 너 진짜 언니랑 그런 사이야? 정미의 말에 주호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뭐?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야? 정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별거 중인 거지 이혼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 언니랑 그럴 수가 있어? 주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잤어? 정미의 물음에도 주호 씨는 그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말해. 사랑한 거 아니지? 그냥 한번 자고 싶어서 만난 거지. 말해. 정미한 거 아니라고 빨리 말하라고. 정미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주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해? 여전히 주호 씨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같은 시간 저의 집 현관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큰엄마 안에 계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달려나와 문을 열었죠. 지혜야, 무슨 일이니? 큰엄마, 정말이에요? 아빠랑 큰엄마랑. 지혜의 얼굴에는 실망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큰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아빠는 큰엄마한테 남편의 동생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 거예요? 지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지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3이었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기엔 너무 순수했어요. 지혜야, 큰엄마가 다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잘못된 걸 왜 설명해요? 지혜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아빠랑 엄마가 저 때문에 이혼 못하고 따로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브레스를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에요. 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떨구며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주호 씨를 다시 만날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그 사랑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죠. 지혜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엄마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 한 병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냥 너무 외로웠을 뿐인데, 저의 머릿속엔 지혜의 차가운 시선만이 계속 떠올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겁시간째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차가운 시선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이었던 사랑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호 씨, 형수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정미가 저한테 왔었어요. 네, 다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주호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허렇게 모두를 아프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린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통화 너머로 서로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서서히 죄책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전은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요. 모두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어가는 사랑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호 씨, 저 이사 가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요? 이렇게는 더 못 살 것 같아요. 정미도 지혜도 세상 모두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형수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결국 난 당신 형수예요. 당신은 제 남편의 동생이고 저는 당신 형의 아내라고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난 어떡하라고요? 형수님 없이 안 돼요. 주호 씨의 간절한 말에 눈물이 났지만 저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어요. 주호 씨도 이제 그만하세요. 장난 말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한테 돌아가요. 며칠 뒤 저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25년간 함께했던 진우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 전세금과 모아둔 적금으로 작은 공방을 열 준비도 함께 했어요. 오랜 망설임 끝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주호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는 곳으로요. 이젠 연락하지 마세요. 주호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에요. 전 형수님, 아니, 정연 씨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그저 외로워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해서 서로에게 기대었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 진심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만 늘어나겠죠. 저는 조용히 말하고 이삿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트럭은 출발했어요. 백밀러를 보니 주호 씨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했는데 왜일까요?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과 이유들이 뒤섞인 채 말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매일 흙을 만지고 조그만 화병 하나, 접시 하나에 혼을 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지난 일들을 잊고 있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차를 우려내며 흐르는 조용한 음악, 창밖으로 드는 오후 햇살이 이제는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을 마치고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참 깊었어요. 여길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걷다가 우연히 보고 들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어요. 며칠 후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들었을 때 수호 씨는 몇 달 전부터 저를 수소문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주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늘 하던 것처럼 물을 데우고 찻잎을 우렸어요. 차를 내어주고 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형수님.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려던 찰나 제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감옥함 이렇게 차 마시러 오는 손님이라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고백강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호 씨는 가끔 공방에 들렀어요.
화분 하나를 고르기도 하고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제가 내어주는 차를 조용히 마시기도 했어요. 뜻대의 감정은 이제 사그라졌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우린 서로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도 웃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니지만 그냥 나, 정연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